저는 35년 동안 노년기 뇌노화를 연구해 온 박사 김현도입니다. 60세 이후에 뇌 건강을 위해 드시는 견과류 중 일부가 실제로는 기억력 저하와 뇌염증을 키울 수 있다는 사실 아직 모르고 계셨다면 꼭 오늘 들으셔야 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선택 하나가 몇 년 뒤 되돌릴 수 없는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연구 현장에서 어떤 견과류가 뇌세포를 살리고 어떤 견과류가 조용히 뇌를 지치게 하는지 직접 보아왔습니다. 요즘 건강을 위해 견과류 한 줌씩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문제는 그 선택이 잘못되면 오히려 뇌에 부담을 준다는 점입니다. 저는 수백 건의 상담을 진행하면서 대부분의 분들이 모든 견과류를 똑같이 좋은 식품이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어떤 견과류는 혈당을 안정시키고 뇌 회복을 돕지만 어떤 견과류는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염증을 키워 오히려 기억력을 떨어뜨립니다. 오늘 정확히 4가지는 꼭 드셔야 하고 4가지는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이 구분을 정확히 아는 것만으로도 몇 년 뒤 여러분의 뇌 상태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각 견과류가 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연구 결과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나하나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간식으로 어떤 견과류 드시고 계신가요? 제가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일상 속 작은 습관이 뇌 건강을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몇 달 전 제 지인인 68세 장영호님이 기억력이 부쩍 흐려졌다고 제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장영호님은 매일 아침 운동도 하고 식단도 챙기고 있었는데요. 특히 건강을 위해 견과류를 빠짐없이 드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선택이 잘못되어 혈당이 계속 흔들리고 두뇌 피로가 쌓이고 있었던 겁니다. 장영호님은 땅콩과 캐슈넛을 매일 한 줌씩 드시고 계셨는데 이 2가지가 바로 60세 이후에는 조심해야 하는 견과류였습니다. 저는 장영호님께 간식을 단 2가지로 조정해드렸습니다. 아침에는 호두를, 오후에는 아몬드를 소량씩만 드시도록 안내했죠. 한 달 뒤 장영호님은 아침에 머리가 훨씬 맑아졌고 오후 집중력도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교정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드는 경우를 저는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고 마지막에 나올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내용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 건강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식습관을 바꾸는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뇌 건강과 직접 연결되는 견과류들을 하나씩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뇌를 보호하는 4가지 견과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라질너트는 셀레늄이 가장 풍부한 식품으로 뇌의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셀레늄은 뇌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중요한 미네랄인데요. 노년기에 이 수치가 떨어지면 인지 기능도 함께 떨어집니다. 실제로 미국 임상영양학 연구에서는 셀레늄 수치가 낮은 노인이 인지 점수도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했습니다. 제가 만난 67세 김세호님은 요즘 들어 기억력이 흐려져 고민하다가 브라질너트를 하루 한 알로 바꾸고 3주 만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릿속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브라질너트는 하루 한 알이 적당하고요. 냉장 보관해서 천천히 씹어 드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과다 섭취 시 셀레늄 과잉이 생길 수 있어 절대 하나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브라질너트를 지금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두 번째로 호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두는 ALA 오메가3와 폴리페놀이 풍부해서 뇌세포막을 보호하고 기억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오메가3는 뇌세포 사이의 신호 전달을 돕고 염증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노년기에는 이 성분이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캘리포니아 지역 연구에서는 호두를 꾸준히 섭취한 노인이 인지 기능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72세 이화정님은 평소 달콤한 간식을 즐기셨는데 이를 호두 한 줌으로 바꾸고 나서 표현력과 집중력이 개선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호두는 하루 반 줌 정도가 적당하고요. 생호두나 약한 로스팅 형태를 추천합니다. 치아가 약한 경우 잘게 부수어 드시면 됩니다. 다만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지방 과잉이 되어 오히려 피로감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호두는 간식이 아니라 매일 뇌에 기름을 넣는 행동이라는 점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세 번째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혈당을 안정시키는 견과류로 뇌혈관 부담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 내렸다 하면 뇌에 공급되는 에너지가 불안정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는데요. 아몬드는 이런 혈당 출렁임을 줄여줍니다. 하버드 보건대 연구에서는 식사와 함께 아몬드를 섭취하면 식후 혈당 상승이 24%에서 30%까지 낮아졌다고 보고했습니다. 69세 박중현님은 식후에 피로감이 심하고 머리가 멍한 느낌을 자주 받으셨는데요. 아몬드 15알을 식사와 함께 섭취하면서 혈당 출렁임이 줄고 오후가 훨씬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아몬드는 하루 15알에서 20알 정도가 적당하고요. 생아몬드나 무염 드라이 형태를 드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코팅이나 염분, 기름 처리된 아몬드는 오히려 혈당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몬드를 어떤 형태로 드시고 계신가요? 네 번째는 피스타치오입니다. 피스타치오는 멜라토닌이 풍부해 숙면과 뇌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잠을 잘 자야 뇌가 제대로 회복되는데요. 노년기에는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서 뇌 피로가 누적되기 쉽습니다. 영양대사 연구에서는 피스타치오를 포함한 식단이 수면 지속 시간을 유의하게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70세 송미자님은 잠들기가 어렵고 자주 깨는 증상으로 힘들어 하셨는데요. 잠들기 1시간 전에 피스타치오 20알을 섭취한 뒤 숙면이 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피스타치오는 잠들기 1시간 전에 20알에서 30알 정도가 적당하고요. 무염 제품을 추천합니다. 다만 역류가 있는 분은 너무 늦은 시간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수면을 돕는 견과류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제 60세 이후 조심해야 할 견과류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땅콩입니다. 땅콩은 곰팡이 독소 노출 가능성과 높은 오메가6 때문에 뇌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땅콩은 보관 과정에서 아플라톡신이라는 곰팡이 독소가 생길 위험이 있는데요. 이 독소는 염증을 높이고 뇌세포를 손상시킵니다. 국제식품안전연구에서는 아플라톡신에 노출된 노인이 염증 수치가 22% 상승했다고 보고했습니다. 74세 노상우님은 매일 땅콩을 한 줌씩 드시다가 집중력 저하와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는데요. 땅콩을 끊고 나서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콩은 가능하면 피하시고요. 부득이한 경우 소량의 생땅콩만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가공된 땅콩은 혈당과 혈압을 크게 흔들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땅콩을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두 번째는 캐슈넛입니다. 캐슈넛은 높은 탄수화물 비중으로 혈당을 빠르게 올리며 뇌 피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견과류는 대부분 지방과 단백질 중심인데 캐슈넛은 탄수화물 비율이 높아서 혈당 반응이 다릅니다. 미국 식품영양회 연구에서는 캐슈넛 섭취 시 식후 혈당 상승폭이 아몬드보다 28%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70세 임도현님은 캐슈넛을 간식으로 즐기셨는데 오후만 되면 머리가 멍하고 집중이 안 되는 증상을 겪으셨습니다. 캐슈넛 섭취를 줄이자 오후 멍함이 확실히 감소했다고 하셨습니다. 캐슈넛은 먹더라도 소량만 드시고요. 반드시 단백질이나 채소와 함께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혼자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더 크게 발생합니다. 캐슈넛을 건강식으로만 알고 계시진 않았나요? 세 번째는 마카다미아입니다. 마카다미아는 견과류 중 지방 밀도가 가장 높아 소화 부담과 체중 증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지방 함량이 높다는 건 칼로리가 높다는 뜻이고요. 노년기에는 대사가 느려져서 이런 고지방 식품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영양대사 연구에서는 고지방 견과류가 고령층의 위장 불편과 혈중 지방 증가와 연관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74세 문진호님은
매일 마카다미아 한 줌을 간식으로 드셨는데 머리가 무겁고 집중이 어려워지는 증상을 겪으셨습니다. 마카다미아는 가끔 소량만 드시고요. 일상 간식으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감이 부드러워 자꾸 손이 가서 과량 섭취하기 쉽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카다미아를 고급 간식으로 즐기고 계시다면 얼마나 드시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번째는 잣입니다. 잣은 산패 위험이 높아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식욕 저하 현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잣은 지방 비율이 높아서 공기에 노출되면 빠르게 산패되는데요. 산패된 기름은 염증을 높이고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식품안전연구에서는 산패된 잣을 섭취했을 때 염증 지표가 17%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71세 양미정님은 잣을 자주 사용하셨는데 어느 날부터 음식에서 금속 맛을 느끼고 식욕이 떨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잣의 산패로 인한 증상이었습니다. 잣은 가끔 적은 양만 사용하시고요. 공기 노출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약물 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장기적으로 다량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잣을 얼마나 자주 섭취하고 계신가요? 이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견과류를 관리하고 활용하는지 확장된 실천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견과류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섭취 시간 조절이 중요합니다. 아침과 오후는 혈당 변동이 크기 쉬워서 견과류 선택이 특히 중요한데요. 잘못 선택하면 하루 종일 혈당이 흔들리고 뇌가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밤 늦은 시간에 과다 섭취는 수면 질을 떨어뜨리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아침에는 아몬드를, 오후에는 호두를, 잠들기 전에는 피스타치오를 구성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대별로 적합한 견과류를 선택하면 하루 종일 뇌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은 견과류를 어느 시간대에 주로 드시나요? 보관법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산패는 노년기에 염증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십니다. 견과류를 상온에 그대로 방치하면 산패 속도가 크게 빨라집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더욱 조심하셔야 하고요.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 보관하거나 냉동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냉동 보관해도 견과류는 딱딱해지지 않고 바로 먹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 견과류를 그대로 상온에 두고 계신가요? 하루 총량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견과류라도 과잉 섭취하면 뇌 피로를 증가시킵니다. 특히 하루에 2종류 이상을 과량 섭취하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한 줌 기준을 유지하시고요. 뇌에 맞는 적정량을 습관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게 아니라 적정량을 꾸준히 먹는 게 효과적입니다. 여러분은 하루 어느 정도 드시나요? 식사 구성과의 조화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율에 따라 견과류의 혈당 영향이 달라지는데요. 탄수화물이 많은 식사 후에 캐슈넛이나 땅콩을 드시면 혈당이 크게 흔들립니다. 반대로 생야채나 단백질과 함께 드시면 흡수 속도가 조절되어 혈당이 안정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로 밥을 드셨다면 아몬드를 함께 드시고요. 샐러드를 드신다면 호두를 곁들이는 식으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견과류를 어떤 식단과 함께 드시나요? 개별 체질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위장 기능, 혈당 상태, 수면 패턴에 따라 적합한 견과류가 다른데요. 무조건 유행하는 식품을 따라 먹으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불면증이 있으시면 피스타치오를 중심으로 드시고요. 혈당이 흔들리는 분은 아몬드를 중심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소화가 약한 분은 호두를 잘게 부수어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금 내 몸 상태에 맞는 견과류를 선택하고 계신가요? 믹스 견과류를 드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섞어 먹는 습관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믹스 견과류는 좋은 견과류와 위험한 견과류가 함께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땅콩이나 캐슈넛, 마카다미아가 섞여 있으면 아무리 호두나 아몬드가 들어있어도 전체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염분이나 설탕 코팅이 된 혼합 제품은 더욱 피하셔야 하고요. 직접 필요한 종류만 따로 구입해서 구성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지금 드시는 믹스 견과류 성분표 확인해 보셨나요? 견과류를 먹는 순서도 영향을 줍니다. 식사 전에 드시는 게 좋은지,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좋은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게 혈당 조절에 가장 좋습니다. 식전에 드시면 위가 비어 있어서 지방 부담이 클 수 있고요. 식후에 드시면 이미 혈당이 올라간 상태라 추가 상승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식사 중간에 반찬처럼 조금씩 드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도 안정되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됩니다. 물과 함께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견과류는 섬유질이 많아서 물 없이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는데요. 특히 노년기에는 소화 기능이 약해져서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견과류 한 줌에 물 한 컵 정도를 함께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영양 흡수도 좋아집니다. 단, 물을 너무 많이 드시면 위액이 희석되어 소화가 오히려 방해받을 수 있으니 적당량을 지키셔야 합니다. 견과류를 씹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급하게 삼키지 마시고 천천히 씹어 드셔야 하는데요. 씹을수록 침과 섞여서 소화 효소가 활성화되고 영양 흡수가 좋아집니다. 치아가 약한 분은 미리 잘게 부수거나 믹서에 갈아서 스무디에 넣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갈아서 보관하면 산패가 빨라지니 먹기 직전에 갈아서 바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견과류 구입처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대형마트나 온라인에서 저렴하게 대용량으로 파는 제품들은 유통기한이 긴 경우가 많은데요. 이미 산패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소량씩 자주 구입하시고요.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꼭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믿을 수 있는 업체에서 구입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생활관리까지 모두 익혔으니 이제 마무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뇌를 살리는 4가지 견과류와 60세 이후 반드시 조심해야 할 4가지 견과류를 정확히 구분해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든 견과류는 건강에 좋다는 상식을 가지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어떤 견과류는 혈당을 안정시키고 뇌세포를 회복시키는 반면 어떤 견과류는 오히려 염증을 높이고 두뇌 피로를 악화시킵니다. 브라질 너트,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는 뇌를 보호하는 견과류이고요. 땅콩, 캐슈넛, 마카다미아, 잣은 60세 이후에는 조심해야 하는 견과류입니다. 이 구분을 정확히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뇌 건강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못 관리하면 기억력 저하와 집중력 문제로 이어지고 결국 일상생활이 힘들어집니다. 혈당이 계속 흔들리면 뇌가 에너지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피로감이 누적되고요. 염증이 쌓이면 뇌세포가 손상되어 인지 기능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수면이 좋아지고 사고력이 맑아지며 하루 종일 머리가 가벼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개운하고 오후에도 집중력이 유지되며 저녁까지 활력이 이어지는 걸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은 이것입니다. 지금 드시고 있는 견과류를 하나씩 꺼내어 보세요. 브라질 너트,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인지 아니면 땅콩, 캐슈넛, 마카다미아, 잣인지 분류해 보는 겁니다. 보호군에 속하는 견과류는 계속 드시고요. 조신군에 속하는 견과류는 오늘부터 줄이거나 끊으시면 됩니다. 이 작은 실천 하나만으로도 한 달 뒤 여러분의 뇌 상태는 지금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사례를 통해 이 변화를 직접 보아왔고요. 여러분도 충분히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뇌 건강을 망가뜨리는 일상 속 숨은 행동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고 계시는 습관들이 실제로는 뇌를 빠르게 노화시키고 있는데요. 이 행동들을 알고 피하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을 크게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떤 견과류를 가장 자주 드시고 계신지 떠오르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 좋은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